여러분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밤, 편안한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조용한 휴식이 필요한 순간을 위해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오늘은 아주 오래전 중국 땅을 뒤흔들었던 한 전설적인 영웅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의 이름은 바로 한신입니다. 그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천재적인 군사 전략가였지만 동시에 비극적인 운명을 걸었던 인물이기도 하죠. 스르륵 잠이 오는 친근한 목소리로 그의 삶을 따라가 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달콤한 꿈을 선물해 주기를 바래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200년 전 혼란의 시대였던 중국 초안쟁 백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나라가 망하고 항우와 유방이 천하를 놓고 다투던 시절이었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한신은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시작은 영웅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먹고 살 길이 막막했죠. 그는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워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거나 낚시를 해서 겨우 연명하는 날들이 많았다고 해요. 어느 날 시장 바닥을 서성이는 한신에게 한 불량배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덩치도 크고 무례한인 이 불량배는 한신에게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내 녀석은 키도 크고 칼도 차고 다니니 용기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겁쟁이에 불과해. 죽을 용기가 있다면 나를 찌르고 아니라면 내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가라. 이 말을 들은 한신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많은 사람들은 한신이 당장 칼을 뽑아 불량배를 베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신은 잠시 불량배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그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기어 지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시장 사람들은 한신을 비웃었고 불량배는 의기양양했죠. 이 사건은 훗날 과하지옥이라는 고사성어로 남게 됩니다. 과하는 가랑이 밑을, 지옥은 기어 지나간다는 뜻인데요.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의미예요. 한신은 왜 이런 치욕을 감수했을까요? 그의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훗날 그는 이 치욕이 자신을 더 큰 인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이 고사성어는 남에게 심한 모욕이나 치욕을 당하고도 꾹 참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여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친구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하지만 꾹 참고 발표를 무사히 마쳤을 때 오늘 내가 과지옥의 심정으로 발표를 마쳤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당장 화를 내기보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인내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신은 겉으로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꿈이 불타고 있었을 거예요. 어린 한신은 그렇게 혹독한 시련 속에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욕을 겪으며 때를 기다리던 한신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서초 패왕 항우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천하를 압도하고 있었고 유방은 패연 출신으로 항우에게 밀려 한중 땅으로 쫓겨나 힘을 기르고 있었죠. 한신은 처음에는 항우의 진영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한신의 비범함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그를 하찮은 창고지기 정도로 대했죠. 한신은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고 항우의 곁을 떠나 유방에게 찾아갑니다. 유방의 진영에서도 한신은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직책을 맡아 일하던 어느 날 그는 유방에게 실망하여 몰래 진영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유방의 재상이었던 소하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하는 한신을 만난 적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본 인물이었어요. 소하는 한신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유방에게 알릴 틈도 없이 말에 올라 달빛을 뚫고 한신을 뒤쫓아갔습니다. 밤새도록 달려 마침내 한신을 붙잡은 소하는 그를 설득하여 다시 유방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죠. 폐하, 만약 전하를 도모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전하를 얻고 싶으시다면 한신을 중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이 나라에 둘도 없는 인재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유방도 소하의 간곡한 요청에 마침내 한신을 대장군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소하올하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소하가 달밤에 한신을 쫓았다는 뜻으로 인재를 알아보고 중용함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숨겨진 인재를 찾아내어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학급의 반장인데 평소에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친구가 사실은 그림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미술부장으로 추천해서 학교 축제 포스터 제작을 맡겼더니 아주 멋진 포스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소하오라의 심정으로 친구의 재능을 알아보고 중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소하가 아니었다면 한씨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소하의 통찰력과 과감한 행동 덕분에 한씨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제 한씨는 유방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대장군이 된 한씨는 유방에게 천하를 얻을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방은 항우에게 밀려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한중 땅에 갇혀 있었어요. 유방이 다시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그 길목에는 진나라 때 만들었던 잔도라는 험한 길이 있었습니다. 이 잔도는 나무 판자로 절벽에 매달아 만든 길로 전쟁 중에는 파괴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유방은 한신에게 이 잔도를 복구하여 진창이라는 요충지로 진격하라고 명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잔도를 복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교묘한 계략을 꾸미죠. 그는 병사들을 시켜 잔도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목수들을 동원하고 장기간 복구할 것처럼 보였죠. 이 소식이 항우에게 전해지자 항우는 유방이 저 험한 잔도를 수리해서 언제쯤 진창에 도착하겠어? 라며 방심하게 됩니다. 항우는 유방의 군대가 잔도를 통해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다른 방면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했죠. 하지만 이것은 한신의 기만 전술이었습니다. 한신은 잔도를 복구하는 척하면서 몰래 다른 새끼를 통해 대규모 병력을 진창으로 우회시켰습니다. 항우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한신의 군대가 나타나자 진창을 지키던 항우의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합니다. 이로써 유방의 군대는 쉽게 진창을 손에 넣고 중원으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명수잔도 암도 진창이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명수잔도는 밝게 잔도를 수리한다는 뜻이고 암도 진창은 몰래 진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즉,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은밀하게 다른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적을 속여 방심하게 한 뒤 은밀히 기습하거나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계책을 비유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른 팀이 우리의 발표 자료를 훔쳐볼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일부러 엉뚱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는 척하면서 실제 중요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게 따로 준비하는 거죠. 이때 명수잔도 암도 진창의 전략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신의 기발한 지략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이 승리를 시작으로 한신은 연이어 승전보를 울리며 유방의 세력을 크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한신은 파죽지세로 연전연승하며 유방의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조나라의 20만 대군이 버티고 있는 정형은 험준한 관문이 나타났습니다. 조나라의 재상 이좌거는 한신의 군대가 식량 보급이 어렵고 먼 길을 왔으니 험준한 길목에서 버티며 지치게 만들자고 제안했지만 조나라의 대장 진여는 한신은 약골이라 그런 꾀를 쓰지 않을 것이다 라며 이좌거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한신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죠. 한신은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정형 관문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치고 사기도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 한신은 병사들을 강가로 몰아넣더니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물에 퇴로가 막힌 병사들은 불안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대장군이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강을 등지고 싸우라니 도망갈 수도 없잖아. 이것은 병법의 기본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한신의 군사들은 강에 막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자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조나라 군대는 한신의 병사들이 이렇게까지 맹렬하게 싸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편 한신은 미리 2,000명의 기병대를 조나라 진영 후방에 숨겨두었습니다. 조나라 군대가 한신의 군대를 공격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2,000명의 기병대는 조나라 진영으로 쳐들어가 조나라의 깃발을 모두 뽑아버리고 유방의 붉은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중 조나라 병사들은 자신들의 진영에 꽂힌 깃발이 유방의 깃발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졌나? 대장이 죽었나? 혼란에 빠진 조나라 병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전열은 무너졌습니다. 한신의 병사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맹공격을 퍼부어 조나라 대군을 대파했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전적으로 한신의 기발한 전략인 배수진 덕분이었죠. 배수진은 물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뜻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싸움에 임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모든 것을 걸고 물러섬 없이 싸우는 결연한 태도를 의미해요. 한신은 병사들에게 절박함을 주어 잠재된 용기를 이끌어냈고 동시에 적을 방심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던 겁니다. 이로써 한신은 유방에게 북방 지역의 패권을 안겨주었고 그의 군사적 명성은 천하에 떨쳐지게 됩니다. 한신의 활약으로 유방은 항우를 물리치고 마침내 천하를 통일하여 한나라의 고조가 됩니다. 한신은 초왕에 봉해지며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천하가 통일되자 유방은 한신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신은 너무나도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유방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이때 한신에게 괴통이라는 책사가 찾아옵니다. 괴통은 한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께서는 천하를 통일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유방은 당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유방에게서 벗어나 초나라, 제나라, 한나라의 삼분지계를 이루어 천하의 왕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목숨은 위태로울 것입니다. 괴통은 토사구팽이라는 비정한 현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요긴하게 쓰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거나 제거함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말은 주로 어떤 인물이 정권이나 목표 달성에 큰 공을 세웠지만 그 공로가 오히려 위협이 되어 결국 제거당할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개발한 핵심 연구원들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때 사람들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자마자 연구원들이 토사구팽당했다.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괴통의 조언은 한신의 귀에 쏙쏙 박혔습니다. 그는 유방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신은 괴통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방에게 충성했으니 유방도 자신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감히 황제에게 반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타고난 성품은 반역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한신은 괴통에게 나는 유방폐하께 충성할 뿐이요. 그런 말은 다시 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며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맙니다. 그리고 괴통에게는 자네는 더 이상 이런 위험한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숨어 살라. 고 권유합니다. 괴통은 한숨을 쉬며 한신 곁을 떠나 사라지게 됩니다. 괴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신은 계속 유방에게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고 결국 유방은 한신을 초왕에서 회음으로 강등시켜 수도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한신에게 모반의 누명을 씌울 구실을 찾고 있었죠. 유방이 전쟁에 나간 사이 유방의 아내인 여후는 소하와 함께 한신을 제거할 계략을 꾸밉니다. 소하는 거짓으로 폐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셨으니 회음후께서도 축하 인사를 드리러 오셔야 합니다. 라며 한신을 장락궁으로 유인합니다. 한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락궁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이미 매복해 있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신은 소아, 자네가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군. 일하며 절규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붙잡혀 그 자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로 소하의 손에 의해 제거당한 것이죠. 성공의 밑거름이 된 소하가 결국 한신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아이러니는 훗날
소화지 성패라는 말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한신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괴통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한스럽구나. 그의 말대로 괴통의 조언을 따랐더라면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신은 충성심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맹신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천하의 명장 한신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신의 죽음은 유방의 천하 통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공적은 때로는 권력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한신의 비극은 단순히 유방의 시기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신 자신도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정치적인 상황 판단에 미숙한 면이 있었고 괴통과 같은 진정한 조언자의 말을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한신을 국사무상, 나라에 둘도 없는 인재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만큼이나 비극적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랐을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겸손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새겨들을 줄 아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오늘 한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저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작은 치욕이나 어려움들이 어쩌면 미래의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과하지옥의 교훈. 진정한 인재를 알아보는 통찰력의 중요성을 알려준 소하월, 하추한신, 그리고 때로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다는 토사구팽의 경고까지. 한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지혜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한신의 이야기는 마무리될 시간이에요.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편안하고 깊은 잠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